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조심스럽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괴산 오가리 마을에서 10명이나 집단 감염이 되는 변수가 등장하긴 했지만 이건 말고는 추가 확진이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먼저 이태현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5명입니다. 이 중 지난 닷새간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서만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마을 경로당 등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최초 누가 어디서 감염된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CCTV와 그다음에 GPS 분석, 또 차량 조회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하지만 오가리를 제외하면 충북의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심각한 국면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 14명 가운데 괴산군 확진자를 제외하면 4명에 불과하고 또 이 중 3명은 청주 첫 확진자의 가족들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가격리돼 별다른 접촉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1,500명을 넘었던 도내 자가격리자도 이제는 300명 남짓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충주 첫 확진자가 퇴원하는 등 도내 완치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환자가 10명이나 집단 발생한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마을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곳 방역의 성패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군인과 경찰까지 동원해 주민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장현면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 농번기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골목은 텅 비었고 밭에도 농민 한 명 없습니다. 경로당도 우체국도 모두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잇따라 나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멈춘 장현면 오가리 일대입니다.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일대 4개 마을에는 이렇게 공무원과 군인, 경찰로 구성된 이동통제반이 돌면서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주민들에게 이동 제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며 수시로 안내 방송을 하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 밖을 나선 주민들에겐 집으로 돌아가길 당부합니다.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니만큼 말씀드리면 제대로 잘 응해 주십니다. 밭일 걱정에 부득이 나온 주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술 없는 난리가 이런 난리예요, 바로. 아이고, 무서워요, 무서워.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핫쑥쑥 썰고 한 골만 해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장현면 오가리 지역 진출입로에는 소독소가 설치됐고 대중교통도 이 일대를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설 수도 없고 집 밖 출입도 자제하는 마을 주민들. 현재 주민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가리와 관련된 검체 검사는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답답한 일상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미인증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크 대란에 한몫 챙기겠다고 엉터리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시중에 풀린 물량이 적어도 40만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 제조 공장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놔두세요. 보시면 돼요. 이곳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인증 불량 제품. 업체 대표는 하지만 식약처의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과 유통업자에게 엉터리 마스크를 팔았습니다. A씨는 동판으로 별도의 포장지를 제작해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물량은 40만 장, 5억여 원에 달합니다. 업체 대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해 마스크를 넘기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원상표권자의 신고로 꼬리를 밟혔습니다. 어느 한 군데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일반 용달, 일반 킥 서비스 이런 걸 불러서 불특정 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경찰은 A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마스크 2만 장과 포장용 상자를 압수했습니다. 아울러 공범 여부와 시중에 풀린 불량 마스크를 회수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총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과 중부 3군 이모선 후보가 여당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충북에선 민주당 한 곳, 통합당 두 곳의 경선이 남았는데 이번 주 안에 대진표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활동했던 도종환 의원이 지역구 총선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흥덕을 청주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의 상대가 정우택 의원으로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선 정치도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옆 지역구 정치 후배들의 출마 기회를 빼앗고 자신이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품격 있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부 3군에 출마한 민주당 이모선 후보는 단수 공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혜종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의식한 듯 화합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새 예비후보님이 그간 흘리신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 승리로 보답드리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청주 서원구도 오늘 밤 안으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장섭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와 이광희 전 도의원을 놓고 지난 사흘간 전화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남은 두 곳에서 경선을 실시해 총선 후보를 가립니다. 중부 3군에서는 경대수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격돌합니다. 제천단양 선거구는 박창식 전 의원과 엄태영 전 제천시장이 본선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 당은 이번 주 안에 총선 대진표를 확정하고 남은 한 달 동안에 선거 총력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내일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이면 충북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북부 지역이 5에서 10mm, 중남부 지역은 10에서 30mm로 이 비는 내일 퇴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내일 충북 전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 6도 안팎을 보이며 내일 출근길에는 추위 걱정이 없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하루하루가 급한 자영업자들은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여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을 취소하겠다는 고객이 잇따르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퇴사했고 1명은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직원 1명도 조만간 퇴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직원 퇴직금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참 만에 광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았고 이제는 2주가 걸리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나 그다음에 만약에 무급 휴가가 아니고 퇴사했을 때 퇴직금 같은 거, 그다음에 고정비 같은 게 계속 진출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긴급 금융 지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각 지점마다 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4-5배 늘면서 이미 상담이 마무리된 건만 4,500건에 이릅니다. 예약 대기도 4,300여 건이나 밀려 있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물론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동원해 상담과 실사 등의 특례 보증 업무를 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임시 인력 8명 정도 채용을 빨리 해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 시기를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례 보증 상담 예약부터 보증서 발급까지만 해도 최소 2달여가 걸리는 상황.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지원에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봄꽃 축제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진해 군항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봄을 느끼려는 많은 상춘 인파들이 축제와 관계없이 몰려들고 있어서 행정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하동 섬진강 주변 마을에 하얀 매화가 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출래 불사춘이지만 그래도 꽃은 피고 봄은 찾아왔습니다. 섬진강 건너 광양 매화마을에도 매화가 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화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매화를 보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 바뀐 게 있다면 바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춘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방역도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으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다 하는데 피해를 안 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왔습니다. 주차난에 차량 정체까지 심할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인근 지자체들도 고민입니다. 철저한 방역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취소됐지만 많은 상춘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진해 도심 벚나무 36만 그루가 꽃을 피우는데 창원시가 방역 대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총선이 가까우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엄태석 교수와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이제 청주를 비롯한 충북의 이제 각 주요 정당 예비 후보들의 공천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좀 한두 곳 남았습니다.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공천이 됐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아직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경선을 남겨두고 있고요. 네.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두 곳에 지금 공천이 남아 있어서 각 지역구별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특징적으로 우리 충북 지역의 선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등장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8석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네. 또 공천이 확정되면 더 선명해지겠습니다만은 현역 의원 10명이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전직 차관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역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격돌, 즉 4년 전에 같이 경쟁했던 후보가 다시 만나는 그런 지역이 또 두 곳이 있고요. 또 검찰 간부와 경찰 간부, 물론 전직이죠. 이렇게 검경이 대결한 지역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후보로 또 등장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한번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면 보다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 기간에는 원래 이제 선거 한 달여 전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이제 19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유권자들도 어떤 분이 나왔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어쨌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19를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네,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야당의 경우에 현재 그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가치 비판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정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총선 열기가 치달을수록 이런 양상들이 아마 심화될 텐데 그 시민들이 상식에 근거해서 주어진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서로에게 좀 유리하게 좀 정쟁의 요소로 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은요? 사실 기회만 닿으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죠. 그런데 책임을 남에게 돌릴 경우에 쉽죠. 아주 쉽지만 그것은 조직의 안정, 그 발전에 굉장히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인들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세우는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 야당 입장에서는 격려도 좀 해주고 비판도 하지만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가뜩이나 피곤한데 정말 국민들이 상당히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배려하는 정치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원래 이 기간에는 좀 선거 운동이 많이 있어서 거리에 보면은 그 후보자들을 저희가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전보다는 좀 적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길거리에서 우리 기대했던 것은 물론 뭐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14일 전이니까 아직은 네.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띠를 두른 예비 후보들이 악수도 하고 뭐 포옹도 하고 명함도 돌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악수를 못한 상황이니까 사실 본인들을 알리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역할 또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SNS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좀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SNS를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후보들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스킨십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알리고 얼굴을 알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인지도가 있는 현역 의원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물론 뭐 선거운동 자체가 원래 그 현역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기존 선거들을 통해서 이름도 많이 알렸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홍보도 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선거운동 대부분이 이제 대면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경향들이 이제 꾸준히 지속돼 왔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상황이 급변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정도로 인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불리한 지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이냐 했을 때는 조금 의문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더 큰 영향은 아마도 그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오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한 우려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현역 의원이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는 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현역이 워낙 유리하니까 그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 예비 후보 등록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선거 120일 전 또는 뭐 현재 공직자는 90일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뭐 띠도 두를 수 있고 명함도 만들어 돌릴 수 있고 선거 사무소도 만들 수 있도록 해놨는데 네. 그게 좀 무용지물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앵커 말대로 현역들의 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전국이 이제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을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런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196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천재지변, 재난 등 또는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치르지 못하거나 네. 또 치를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야가 뭐 합의하고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더한 상황이 올 때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상황이니까 그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정사에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단 한 번도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를 연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총선 연기로는
정쟁의 대상이 되고 쟁점은 되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3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도 환자들,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든가 이런 지속성을 보일 때 아무래도 국민적인 불안감 때문에 여론이 확산된다라고 본다면 좀 재론할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의 확산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걸 공론화할 때 이제 뭐 후보 등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 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이제 연기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국회 내부의 원인이 좀 더 크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이나 이런 차단을 위해서 이 선거 연기해야 된다는 움직임은 사실상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그 카드를 꺼내기에는 여야 모두가 좀 위험 부담이 좀 큰 선택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해 득실 차원에서 총선 전략을 분석하는 분들은 만약에 연기가 됐을 때 여당이 유리한가요? 야당이 유리한가요? 이 질문 답변하기 참 어렵겠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와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하기가 어렵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왜 국회의원 임기 50일 전에 첫 번째 수요일로 하느냐 그러면요. 빨리 선거를 치르고 나야 그 다음에 원을 구성하거든요. 국회의장 그죠. 및 부의장. 그래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연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기를 연장할 수 없으니까 그게 힘들겠군요. 네네. 네.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든 시민들이든 다들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될 텐데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런 재난 상황이 되면 원망스러운 마음을 국가든 정부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타인들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관습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사실은 사회재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일종의 혐오나 증오나 이런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동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네. 국가적인 재난 상황 극복한다는 게 어느 한 부분만이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정부 전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잠시 접어두고 사실은 시민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더 잘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개인 위생에 관한 논의들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도 좀 불편을 감수하려는 모습들을 사실은 가지지 않으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방법을 찾기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의 부재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아무래도 중간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컨트롤 타워로서 조금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신뢰를 또 허무는 그런 모습도 약간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사례가 있죠. 네네네. 첫 번째 확진자가 중국에서 온 중국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가 있고 또 전문가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부처 그리고 각 개인 지자체가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저는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의 공포감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공포감. 제대로 된 정보를 제시하고 전달하고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100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요. 지금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자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대로 의료진에 전달하지 않아서 확진이 되고 병원들이 폐쇄가 되고 또 집단 모임들이 계속 암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계속 확진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빨리 끝나지 않는 재난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계심도 같지만 공포감은 좀 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위정자들이 도와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원대 엄태석 교수, 조성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